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로 4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 예방에 주의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회식과 모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고비라고 봤던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6일부터 방역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던 지난달 19일 전후를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35명 안팎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 등 이제는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회식과 모임, 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초중고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내일 유은혜 장관이 발표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이 감염 통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생활 속 거리 두기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절충안이라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3, 4일간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과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등 4대 보조 수칙을 제시하고 반드시 일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학생들도 곧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고3 학생들이 2주 뒤인 19일 이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학년별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내일 발표됩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임시방편으로 진행한 원격 수업에 지친 학생과 학부모들.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이번 달부터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수학능력시험과 학사 일정이 밀린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도 다 늦춰졌고 수능도 늦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많이 늦춰졌고 이것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시기는 당초 11일에서 이번 연휴에 따른 잠복기를 감안해 19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한꺼번에 등교시키기보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한꺼번에 등교시켰다 집단 감염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던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증상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등교 방식에 대해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을 막을 세부적인 조치와 함께 확진 학생이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을 결정하는 등 세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에 일단 한번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는 지금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에 대해서 빠르게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교육당국은 무기한 휴업 중인 유치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기와 방법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됐습니다. 합동분향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문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이 삽으로 잔해물들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수사요원 15명을 투입한 2차 정밀 수색에서
유해 일부와 휴대폰 2대, 자동차 열쇠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늘 그간 합동 감식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됐던 부분에서 모두 찾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말 동안에도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 당국 등과 함께 오는 6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합동 분향소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잇따라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거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해서 아주 엄벌히 처해 주시죠.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천시와 사전 동의가 없었던 경찰 부검에 대해서도 항의했습니다. 희생자 38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천시는 분향소의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을지에 대해 유가족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대적인 진화 작전으로 이틀 만인 오늘 오전 잔불 정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고 강원 동해안은 5월에도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발생한 고성 산불은 오늘 오전 눈에 보이지 않은 불씨를 살피는 뒷불 작업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불이 최초로 시작된 주택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합동 화재 감식반은 이 주택에 화목 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고성 산불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이 끝이 났지만 강원 동해안은 5월 중순까지 대형 산불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실제 2017년 5월 초 삼척과 강릉에서 산림 1000헥타르가량이 피해를 입는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삼척 산불은 5월 6일부터 사흘이나 이어지며 산림을 태웠고 강릉 산불은 강릉 시내 근처까지 불길이 번져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5월까지 고온 건조한 돌풍이 가세할 수 있어 불이 붙으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사람들, 또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들, 또 야외치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잠시 오늘 집중 배치해가지고 동해안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산림당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유도의 왕기춘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상 투혼 속에 은메달을 따서 큰 감동을 줬죠.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 출전한 왕기춘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했지만 부상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왕기춘 씨가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여성 청소년과가 수사에 나서 지난 1일 왕기춘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유도 간판 스타였던 왕 씨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자기 이름을 딴 유도관들을 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남관장 황관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벌써 5번째 시간 갖는 시간이 됐는데 왕 씨는 지난 2009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여성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